오늘은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까지 16개월 연속 위축이 됐다가 3월에 잠깐 확장 국면으로 넘어갔다가 그 이후로 다시 3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에는 48.5가 나와서 지난 5월 48.7 밑돌았고요. 시장 예측치 49.1 혹은 49.2 역시 밑도는 결과 나왔습니다. 다만 이 ISM 신규 주문은 5월 45.4에서 49.3, 기준치인 50은 약간 밑돌았지만 반등했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날 나온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 제조업 PMI는 51.6 찍으면서 지난 5월 51.3은 좀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약간은 방향이 나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국면을 보면은 지금 ISM 기준으로 봤을 때 2월까지 16개월 위축됐다가 3월에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둔화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지 더 많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 경제라는 게 제조업과 서비스가 상호 이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 이후에 S&P 500과 제조업 지수를 겹쳐보면은 이렇게 놀랍게도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열풍 때문에 제조업 지수는 미미하게 반등했지만 S&P 500은 훨씬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횡보하던 제조업 지수가 크게 무너지는 상황에 닥쳤을 때 결국은 이 S&P 500 지수도 견디지 못하고 내려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둔화되는 제조업 지수를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주제를 틀어가지고 오늘 미국 시간 점심에 나온 트럼프의 대법원 판결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나온 판결로 인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11월 대선 전에 중요한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부담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이 대선 토론 이후 기울어진 여론을 감안하면 이건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는 판결을 보면은 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적 행동까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결정적으로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하에서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이런 취지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법리를 지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할지 하급식 법원이 판단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월이죠, 벌써? 11월 5일 날 선거가 열려요. 근데 하급심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조차 내리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하급심 판단이 나오고 트럼프가 항고하고 이게 다시 대법원 올라가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대선 전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고요. 따라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성추문 사건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건 취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또한 이제 공적인 행동은 아니고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선 전에 판단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소셜 트루스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PCE가 낮게 나왔는데 연이어 미국 장기물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금요일에 트럼프가 토론 이겨서 이날은 트럼프의 사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없어져서, 즉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미국 장기물 금리가 오른다. 이렇게 단선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재정이 파탄이 나고 바이든이 되면 재정이 튼튼해지고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누가 되더라도 미국 재정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번 연속 트럼프의 대선 당선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저널 보시면은 공화당이 싹쓸이 하는 데 대한 베팅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런 단선적인 것보다는 이 분위기를 보니까 백악관과 의회 양원을 한 당이 독점하면 재정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건 좀 말이 되겠죠. 왜냐면 중간에 예산안이
서로 싸우다가 태클 걸릴 확률이 적어지니까요. 이번에 대선과 함께 상원 3분의 1 하원이 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대로 가면은 공화당의 싹쓸이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 교체론 불거지는 바이든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아예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달 중순에 바이든을 공식 후보로 아예 지명 빨리 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후보 교체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지금 계속 장기물 금리를 올려버리는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좀 과거 데이터긴 한데 이 제조업 지수와 10년물 금리가 절대적으로 동행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일회성적인 예상,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괴리되는 국채 금리의 튀어오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 제조업 경기와 10년물 금리는 동행한다. 제조업이 안 좋으면 10년물 금리 빠지고 제조업이 좋으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경제 펀더멘털에 입각한 연결이 훨씬 장기적으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제조업 지수는 빠지는데 10년물 금리는 급등하는 이런 현상은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예외적인 현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예상대로가 아닌 역사적 데이터대로가 아닌 계속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유야 만들고 싶으면 시장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금리 움직임을 좀 보시면 한 달짜리 비율은 좀 예외지만 전반적으로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만 많이 오른 상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둔화하는 제조업에 더 크게 반응했고 장기 금리는 트럼프 재선 이런 정치적 변수에 더 크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그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됐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드디어 대선을 전후로 풀린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제가 월걸브 시간, 브랜비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침체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역전이 풀린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 이후로, 대선 전후로 침체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이런 고민 때문에 도망쳐야 하느냐, 시장에서 나가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단기는 좀 더 시장에 갈 여지가 있다. 이런 지표가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랠리가 사실 소형주 전반까지 온기가 퍼져나가서 고루 오르는 그런 장이었다기보다는 AI, 반도체, 테크 주식 위로 강하게 말아올리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 마이클 윌슨이 최근 증시 비관론 펼치다가 조금 쓴맛을 보고 뷰를 바꾼 바 있죠. 여전히 좀 경고의 말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뷰를 긍정적으로 또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 116달러에서 주당 144달러로 올렸는데요. 차세대 AI GPU 블랙웰에 대한 뜨거운 분위기가 앞으로도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외에 매크로 얘기 좀 더 해보자면은 오늘 가파르게 오른 국제 유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또 허리케인이 지금 미국 카리브해 석유 인프라에 피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면은 미국 AWS 아마존 웹서비스가 동부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최근 체결을 했다. AI와 원자력이 결합을 해서 막대한 데이터 센터 전기를 수급받는 방식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